재밌어. 요 CAA 베이스라는 데가 뭐냐면 손흥민 에이전트 회사입니다. 토트넘만 놓고 보다도 감독과 손흥민을 포함해서 여러 명의 선수가 이 회사 소속이에요. 애들 입장으로 보면 아 우리 소니한테 이 정도 안 해주면 우리 가. 그러기에는 너무 많이 엮여요. 그러네. 제발 좀 손흥민 좀 그만 냅둬라. 예,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세계 여행 중이죠. 세계 여행 중입니다. 비행기 타고. 뭐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웬만한 날 다 가고 있어요. 스페인도 갔다가 터키도 갔다가 다 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적설로 지금 도배가 되고 있고요. 이번에는 갈라타사라입니다. 여러분들 손흥민 갈라타사라이 이렇게 포털 가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정말 거짓말 좀 더 보태면 수만 개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저번에 이제 기자가 여러 번 계속 쓰기도 하죠. 매체도 그렇고 같은 매체도 그렇고. 저번에 이제 팔분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쓸 수밖에 없대. 썼다가 좀 이따 또 쓰고 그럴 수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예, 안 걸리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런 이유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왜 이렇게 부루마블을 하고 있는지, 세계 여행을 하고 있는지, 왜 이런 기사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지 오늘은 이런 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갈라타사라이 행에 대한 팩트 체크 포함을 해서. 네, 일단 뭐 팩트 체크부터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튀르키예 매체 이제 파나틱이라고 하는 매체인데요. 갈라타사라이가 겨울 이적 시장에서 손흥민을 좀 영입하고 싶어한다. 손흥민은 지난주 토트넘과 재계약 협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고 맨유가 지금 오시맨 노리고 있는데 갈라타사라이는 오시맨을 대체할 선수로 손흥민 선수를 노리고 있다. 이런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튀르키예 파나틱이라는 데가 처음에 요 기사의 출처입니다. 그런지죠, 그런지.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팀 토크가 받았고, 트라이벌 풋볼이라는 데가 받아서 쓴 걸 우리가 받아서 또 쓴 거예요. 일단 흐름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파나틱, 최초를 보도한 저 튀르키예 파나틱은 신뢰도, 신빙성이 어느 정도가 있지? 하나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왜 갈라타사라이와 연결되지? 요걸 봐야 되겠죠. 네. 그럼 일단 요거는 우리 부버지가 왜 파나틱은 어느 정도야? 제가 이제 김민재 에이전트 분하고도 잘 알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페네르바체에서도 끼었었잖아요. 김민재 선수가. 네. 그렇지. 터키에 뛰었지. 튀르키예. 튀르키예 매체들의 보도는 믿지 말라고 해요. 뭐든지 간에. 그래? 튀르키예 쪽은 공신력이 높은 데가 거의 없대요. 그 자체가. 예. 나도 저기 파나틱이라는 데는 사실 항상 그러지만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뭐야? 그렇지. 뭐 열광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튀르키예 열광 막 이런 의미니까. 자, 오케이. 그럼 그러니까 파나틱을 포함을 한 튀르키예 발들은 좀 신뢰도가 떨어진다. 네, 신뢰도가 떨어지는 기사들을 많이 내는 편이래요. 네. 오케이. 그건 이제 이해됐고. 왜 갈라타사라이와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들은 그러니까 이게 신뢰도 떨어졌다 연결시키는 명분 이유는 있을 거 아니야? 일단 뭐 오시맨과 손흥민의 포지션 자체는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들 오시맨은 쉽게 얘기하면 전방에서 때려 넣는 선수고 소니는 약간 측면에서 만들어주거나 뭐 사이드의 선수인데. 근데 논리 구조 자체는 이렇게 되는 거죠. 갈라타사라이에 이카르디도 있고 바추아이도 있거든요. 오시맨이 떠나면서 발생하는 최전방의 득점력 부재를 손흥민을 측면에 영입해서 대체한다. 여러 명으로. 예, 그렇죠. 이카르디도 있고 바추아이도 있고 소니도 있으니까 오시맨 빠진 자를 그냥 여러 명으로 하려고 한다. 예, 사실 루머를 만들 때 어쨌건 간에 뭔가 논리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쓰면 그럼 아무도 안 믿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짜 뉴스나 루머를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한 가지의 사실을 몇 가지의 거짓과 섞어버리는 거야. 아니 그렇게 따지면 뭐 맨유, 바르셀로나 다 마찬가지지. 그렇죠. 다 개연성 찾으면 다 있는 거잖아. 개연성 찾으면 다 있어. 그래. 맞아. 너 학습 효과가 빠르다. 학습 능력이. 뭐야 이게? 일단 이거 그럼 걸르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쵸. 일단 걸르면 되죠. 예. 일단 그리고 팀토크나 트라이벌 풋볼 자체도 사실 신뢰도가 없어. 트라이벌 풋볼은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죠. 찌라시 양산하는 매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요새 엘골 디지털이 엘골 디지털. 그 요즘 보니까 디지털이라고 쓰더라. 그 G를 스페인어 방식으로. 그러니까 마치 되게 새로운 매체 같아. 엘골 디지털. 엘골 디지털이 옛날 그 찌라시. 거기 많이 나오지.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은 좀 일단 걸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에이전트도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아요. 토트넘에. 그게 좀 더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뢰도 없는 뭐 튀르키예 파나틱이나 팀토크나 트라이벌 풋볼
이런 데도 일단 신뢰도가 없다는 말씀 드렸는데 이럴 때는 어쨌든 가장 믿을 만한 건 그 당사자 측, 그렇죠. 뭐 본인이거나 네. 뭐 에이전트거나 에이전트 얘기가 한번 나왔어요. 네, 보여주시죠. 자, 이제 손흥민 선수 에이전트인데 지금 토트넘과 대화 중인데 스페인, 튀르키예 등 이적설 모두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게 뭐 가장 확실한 답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 기사 뒤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정리하면 손흥민 측은 3년 정도를 재계약하길 원한다. 희망. 토트넘은 1년 계약 연장하는 옵션을 발동하길 원한다. 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1년과 3년 사이에 서로의 줄다리기가 있는 거잖아. 그렇죠. 조율 중인 거죠. 조율 중이어서 이게 팽팽하게 가고 있다. 네. 그러다 보니 저게 이제 아직 토트넘과 대화를 끝내지 못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저 얘기는 대화 중이라는 뜻이고 그럼 왜 대화 중이지? 왜 계속 ing지? 사실 이런 가짜뉴스나 혹은 억측이나 아니면 비슷한 기사들이 쏟아지는 건 이게 매듭이 안 져지고 계속 끌려가니까 나오는 건데 왜 네. ing냐면 사실 지금 우리가 물론 1차적인 마지노선 1차적인 정리의 시점은 1월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1월이 돼야 거기서 어느 정도는 마무리를 해줘야 손흥민 측도 저 계속 붙잡지 않으실 거예요? 저 그러면 내년 여름에 일단 끝나요. 그러면 올 1월이면 다가오는 1월이면 보스만 룰 그러니까 6개월 뒤에도 계약 끝나면 저 이제 그러면 다른 팀 어디로 가는지 협상해도 되죠? 만나도 되죠? 이게 보스만 룰이거든요. 왜냐하면 계약 6개월 종료 6개월 남기면 모든 구단들과 자유롭게 협상을 할 수 있다는데 그러면 그때까지도 토트넘이 아무 말 안 하면 예를 들면 연장하겠다는 의사가 없으니까 손흥민 측은 저 그러면 예를 들면 이 팀도 만나고 저 팀도 만날 겁니다. 네. 이러면 토트넘은 안 되잖아.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때까지 뭔가 마무리를 져야 돼요. 자 그게 1월이니까 1월까지는 서로 지금 눈치를 보는 거야. 네, 그렇죠. 뭐 토트넘도 미리 좀 어떻게 해줘 이럴 필요가 없고 1월이니까 손흥민 측도 이런 거잖아. 굳이 뭐 토트넘에 매달려가지고 그러니까 을의 위치에서 매달릴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1월이라고 하는 시점을 보고 그냥 계속 협상을 하면서 뭐 1월까지 뭐 해보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그렇지 이게 좀 계속되고 있고 한 달 내내 지금 우리 언론 통해서 뭐 여러 팀 막 세계 여행 하고 있는데 에이전트도 이렇게 해갖고 막 치고 막 이러면 안 되나? 에이전트 좀 이렇게 좀 속도감 있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내 손흥민이 여기서 한 게 얼만데? 오케이 이거 되게 좋은 포인트야. 우리 이게 그 손흥민 에이전트도 뭐 아니면 이럴 수 있잖아. 그래. 우리 갈 거야 그럼. 이런 뻥카드 내리고 그래 이렇게 카드 던지잖아. 하면서 우리는 간다. 아니면 토트넘 측도 많이 이러면 그럼 뭐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달라 이러면 레비가 장난 아니잖아. 그렇지. 옛날 베르바토프 퍼슨 감독이 맨유 데려오다가 그랬잖아. 등골 뽑아지는 줄 알고. 나 고관절 빠진 줄 알았다고 하도 레비가 협상을 잘해가지고 사실 토트넘도 협상하면 대박이고 이런데 왜 서로가 어찌 보면 계속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를 향해서 가지? 너무 평행선을 달린 것 같아. 그게 없이. 이 에이전트의 속사정을 보면 약간 이해되는 측면이 친해서 요거 비슷할 수도 있어요. 친해서 저기 착한 의미보다는 약간 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속사정이 있다고? 그 혹시 관계표 있습니까? 요거 이게 그냥 CAA 베이스인 건데요. 여기 재밌어. CAA 베이스라는 데가 뭐냐면 손흥민 에이전트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긴 해요. 굉장히 큰 회사인데 조금 미국 베이스를 두고 있고 한데 여기 이제 소속된 선수들 보면은 이거 다 적은 게 아니고 그가 조금 이적료 순위대로 이제 조금 나열을 한 건데 일단 메디슨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손흥민 선수 있죠. 포로 있죠. 파페사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히샬리송 있죠. 토트넘 선수들이 많아요. 그 뒤에도 더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이제 토트넘과 연결됐던 에제 있죠. 코망도 루머 있었거든요. 루머 뜨는 선수들도 약간은 조금 토트넘과 루머 뜨는 선수들도 여기에 조금 연결이 돼 있는 데다가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 회사 소속이에요. 그래? 코치인 웰스도 저기예요. 다 엮여있네 그럼. 그렇지. 자 뭐 파머 이런 애 빼자고 일단 뭐 남의 선수니까 첼시니까 토트넘만 놓고 보다도 감독과 손흥민을 포함해서 여러 명의 선수가 이 회사 소속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약간 특수관계 같은 거지. 그렇죠. 한쪽이 판 깨자고 못 나가. 탈게 있으니까. 감독을 포함해서 쫙 있어 몇 명이. 근데 만약에 구단이 쏘나고 하는데 그래
우리 배짱이야, 야, 이 팬 받으려면 받고 안 나가. 이해되네, 이해되네. 이러면 그러면 뭐 우리 선수들 싹 데리고 나가죠. 예를 들어서 불편해지잖아. 다른 계약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선수들 계약에도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건 토트넘도 마찬가지다. 에이전트도? 에이전트도 엔젤 입장으로 보면 우리 소니한테 이 정도 안 해주면 우리 가. 그러기에는 너무 많이 엮여야 돼. 그러네. 진짜 신기하다. 수익 받는 선수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야. 다른 선수들이.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이 판을 그러니까 야 바라나 서로가 누가 먼저 떼냐 이런 거야. 잘못되면은 떨어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팽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엔 그런 생각했거든. 왜 에이전트가 이렇게 일을 못할까? 나 좀 그런 생각 들었어, 솔직히. 근데 물론 이 부분만 보면 우리 입장에서 항상 그러잖아. 왜 이럴 때 지난번에 왜 1년 연장 옵션 발동을 구단 측에 줘가지고 그래. 했을 때 오히려 더 좋은 옵션을 달지. 그래서 이렇게 일을 못하냐 그랬는데 저 회사가 아까 저 써있잖아. CAA 베이스. 저 회사가 작은 회사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데리고 있겠지.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파리 생제르맹이 이제 조르제 멘데스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이랑 되는 거죠. 뭐 말 그대로 호날두 에이전트인 울버햄튼도 마찬가지잖아요.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캠퍼스랑 쫙 연결고리가 연결되는 거거든요.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뭐 최대한 상도를 좀 지켜야 되는 관계네. 재밌죠. 그러니까 이렇게 속사정을 보면 이런 게 재밌잖아. 그러니까 나 솔직히 나 욕하고 엄청 쌍욕하고 있어. 왜 손흥민 을로 맨날 저렇게 만들어갖고 1년 연장 옵션 하게 하냐. 그랬거든. 물론 우리는 더 에이전트사가 협상을 잘해서 소니한테 좋은 결과. 그러니까 확실히 소니는 최소 단연 계약을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2년, 3년 이렇게. 그리고 저는 어느 정도 막 협상을 하다가 중간 지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이런 속사정을 놓고 보면 우리도 계속 그러잖아. 왜 이렇게 이거를 서로가 이게 물탄 듯 술에 숫탄 듯 끌고 가지? 그렇다. 그러니까 서로가 그런 게 있고. 근데 이거 두 가지예요. 일단 1월까지는 서로 급한 게 없어. 네네네. 아까도 말씀드린 1월까지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둘도 여기서 누가 먼저 팍 급발진하기가 어려워. 조심스럽게 간다. 서로 약간 눈치 보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네. 네네. 이것도 재밌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간이 끌리다 보니까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앞에 넘겼던 거 한번 보여줘요. 자, 이 기사 되게 재미나요. 지금 사진 한번 봐봐. 레알 마드리드와 합성한 손흥민, 바르셀로나와 합성한 손흥민, 맨유와 합성한 손흥민, 갈라타사라이와 합성한 손흥민이야. 이거 다 그냥 합성 사진입니다. 이 기사가 이런 어디 간다 충격 이런 말이지. 충격 뭐라 그래 또 막 그거 하여튼 막 이런 써가지고 이게 2달째 반복되고 있어요. 정확하게 2달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 사우디도 있고. 맞아. 뭐 사우디 가나 우리 주장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리티아드 합성한 것도 있고 막. 그거 안 넣네. 지금 너무 오래가 지겨워 솔직히. 그랬는데 이게 12월 오늘이죠. 오늘자 기사 좀 봐봐요. 계속 많이 저 뭐 어느 매체를 뭐라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자, 손흥민은 아무 말도 한 적이 없어. 그 에이전트는 어떤 움직임을 가진 적 저런 뭐 레알, 스페인, 뭐 저 바르셀로나, 맨유, 갈라타 한 적이 없어. 그런데 스스로가 그냥 계속 자가 발전했던 거야. 근데 오늘자는 어떻게 나냐면 맨유, 바르셀로나는 결국 찌라시였나? 반전 또 반전. 뭐 3년 재계약, 종신설 등장. 반전을 누군가도 익힌 적이 없어. 셀프 반전, 셀프 한 적이 반전. 없어. 그냥 자기네 쓰고 자기네 찌라시고 자기네들이 반전하고 또 반전하고. 그리고 지금도 사실 그러니까 토트넘 3년 재계약도 결정된 게 아니거든요. 아직 기다려야 되거든요, 상황을. 결국 토트넘 3년 재계약. 그러면서 종신설 딱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스포츠 웹은 저걸 뭐 스포츠 전문지 저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저 팬들이 운영하는 팬 사이트야, 팬 사이트. 네. 거기서 이제 그 토트넘 관련한 소식들을 모아서 올리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왜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느냐? 이거는 뭐 너무 깊숙이 갈 필요는 없지만 우리나라 지금 미디어가 소비되는 미디어가 사람들과 계속 오가는 이 생태계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사가 읽혀야 기사의 가치가 인정받는 시대다 보니까 요즘은 특히나 뭐 우리나라 선수의 활약이 조금 한참 고점으로 비하면 조금 떨어져 있고, 그죠? 그다음에 뭐 국내 리그는 좀 끝났고. 그다음에 사회적 이슈가 다른 게 너무 크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축구를 다루는 매체들이 다 힘들어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냥 뭐 현장 가서 뭘 가서 쓰거나 이래도 안 읽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나마 관심 갖는 읽을 만한 기사를 쏟아냅니다. 네. 그게 손흥민 이적설이에요. 우리 생태계로 보자면. 그렇지. 이거는 꼭 어떤 특정이 아니되니까요. 봐봐요. 여러분들 그냥 아무데나 검색을 해봐. 손흥민 이적설을. 한 매체가 시간별로 써낸 데도 있어요. 왜? 그래서 하나 걸리면, 그래서 포털 네이버가 일면에 걸어주면 그나마 조회수가 나오니까. 네. 물론 그것도 예전에 그걸 비하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새 다 힘들어요. 매체들이. 그러니까 힘드니까 위에선 쪼지. 읽혀야 된다고 하지. 그러면 읽히는 건 손흥민 이적설밖에 없어. 그러니까 계속 쏟아내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섞여 있는 거야. 1월, 그 다음에 아까 내 에이전트의 속사정, 그 다음에 우리의 지금 이러니까 내가 요즘 어디 가면 제일 많이 질문받는 게 그거야. 손흥민 진짜 이적합니까? 진짜 어디 갑니까? 이거야. 근데 그래서 그러다, 지금 협상 중인데요? 아닌데? 레알 간다던데? 바르셀로나 확정됐다는데? 저도 막 아버지께서 막 맨시티 간다면서 막. 나는 얼마 전에 오창석을 만났는데, 오창석이 되게 좋아한다며. 레알 가냐고 묻더라고, 진지하게. 야, 너 팩트 체크하는 놈이 그것도 안 되냐. 그래서 저희도 이거 할 때 그래서 저희가 웬만하면 계속 그냥 지나가는 말로만 했잖아요. 물어보시면 그거 아니니까 저희는 안 달아요. 안 달아요. 근데 이게 오늘처럼 정말 이제 계속 너무 심하고 너무 많이 달리고 그러니까 그럼 들어서 계속 물어보시거든. 오늘도 입중계할 때 계속 손흥민 선수 관련한 얘기들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계속 물어보세요. 계속. 왜 얘기 안 해주냐고. 다 엮여 있는 거지 뭐.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래서 저희가 에이전트까지 다 정리해서 말씀드려요. 왜 시기적으로는 1월이고 네. 에이전트의 속사정은 이거고 지금 우리 매체들의 속사정도 그렇습니다. 뭐라고 하려는다기보다는 좀 상황이 그래. 환경이 그러니까. 환경이 그래요 지금. 진짜 뭐 팔보도 그렇고 다 죽으려고 그러더라고. 죽으려고 그래가지고. 죽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사 보시는 건 뭐 편하게 보시는데 확실히 좀 알고 가자 이런 사정들을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쭉 현상이고 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저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선수를 이렇게 자기 사람을 레전드로 삼거나 잘 다루거나 케어하거나 이걸 못해. 그렇지. 늘 그건 뭐 그렇지 뭐. 이러니까 어쩌면 만약에 뭐 그걸 잘했어 구단이 선수에게 예를 들면 특히 어떤 선수는 레전드야. 레전드 대우를 해줘 그러면 사실 이런 게 좀 덜 나올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외부의 시각은 토트넘이 뭐 또 안 잡겠지 뭐 돈 생각하겠지. 이거 가지고 로메로도 얼마 전에 무슨 얘기 했다며. 로메로도 지금 뭐 작심 발언을 쏟아냈어요. 자, 로메로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는 경영진들이다. 늘 똑같은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른다. 뭐 맨시티 매년 경쟁력 갖춘다. 리버풀은 스쿼드를 강화시키고 첼시도 스쿼드를 보강한다. 그들은 성적이 나빠도 스쿼드를 보강했고 성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점을 본받아야 한다. 경영진들은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부디 경영진들이 이 상황을 인지하길 바란다. 이렇게 이제 작심 발언 쏟아냈습니다. 네, 상당히 세게 발언을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토트넘 팬들도 레비 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인터뷰가 나오고 나서는 레비 꺼져라 막 이런 식의 얘기도 많이 하고 레비 이런 식이면 로메로 안 그래도 로메로도 이적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로메로 못 잡는다. 로메로까지 떠나면 우리 망한다. 약간 좀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뭐 이적 시장에 대한 이런 또 뭐 비판도 한 거고 사실 토트넘이 또 짜잖아. 선수 대우거나 이런 부분이 너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 요 표도 하나 정리했는데 그러니까 토트넘이 선수에게 주는 주급에 대한 정리예요. 한번 보세요. 지금 소니가 받는 게 3억 6천만 원이라는 거잖아. 나머지 그냥 쭉 봐봐. 첼시, 맨유, 리버풀, 맨시티, 아스널, 레알, 바르셀로나, 미넨 선수들. 지금 소니하고 얼마 전까지 가입기 뛰었던 해리케인이 6억 6천만 원 2배를 받습니다. 너무 짜다. 대우가 너무. 은쿠쿠는 5억 5천만 원. 손흥민보다 훨씬 더 많죠? 레시포드는 레시포드 손흥민보다 2억 가까이를 더 받네. 살라 잘하죠. 손흥민과 공동 득점왕도 했던 선수인데 6억 4천. 김덕배 6억 2천. 사카 4억 5천. 뭐야 저게? 은바페 9억 2천. 은바페는 보스마누 광고 때문에 더 심하죠. 바르셀로나는 5억 4천. 근데 바르셀로나는 실제 셀러리는 레반도프스키보다 더용이 더 받을 거예요. 왜냐면 더용이 코로나 기간에 유예했던 거 있잖아요. 유예했던 걸 지금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보면 아까 전에 이제 그 로메로랑 얘기랑 연계해서 보면
조금 이렇게 주급 체계나 이런 것도 좀 상향시키고 좀 손을 보면 좀 좋은 선수들도 많이 좀 데려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안 바꿀 것 같긴 해. 쉽게는. 레비가 그대로 유지된 이상은 자체가. 토트넘이 원클럽맨이 레드리킹 이후로 없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저 주급 상한선 저게 마지노선이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저걸 깬 선수가 딱 케인 한 명밖에 없어요. 케인. 저게 그러니까 저 3억 6천만 원이라는 게 토트넘이 선수 연봉 주급의 마지막 선 상한선이 저거야. 딱 차 있어. 그러니까 더 이상 올려줄 마음, 그러니까 구단 정책에 의하면 넘어설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소니는 지금 토트넘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치를 받고 있으니까 이런 거지. 그럼 재계약하면 사실 좀 올려줘야 되잖아. 그 협상이 안 되는 거야. 야, 우리는 구단 정책이 그게 끝이야. 그러니까 이러니 토트넘이 아까 했잖아. 레드리킹 이외에는 원클럽맨이 없다고. 선수들도 그러면 나중에 어느 정도 좀 대우해줘야. 그렇지. 레전드로서 할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떠나지. 사실 그건 로메로도 잡기 쉽지 않아 보이긴 하죠. 저 상한선 내로라면은 더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예. 너무 짜다, 진짜 솔직히. 그러니까 토트넘이 이적료 자체는 저희가 많이 썼다라고 했잖아요. 지난 2시즌 동안. 유럽에서도 뭐, 세 번째로 많이 쓰고 그랬다라고 했는데, 이적료의 그 함정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적료는 구단들이 주고받는 돈이고. 예. 네네네. 그러니까 유망주들을 너무 비싸게 주고 영입해서 이적료는 그러면서 마치 우리가 돈 많이 쓴 것처럼 행색을 내긴 하는데, 연봉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토트넘 지출의 총 지출의 50%가 되지 않거든요. 그 연봉 지출이. 그게 그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에서 유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적료는 아무리 많이 썼어도 이런 거죠. 나중에 이적료로 다시 내가 벌 수 있는 돈이야. 내가 오도베르를 500억 주고 샀어. 얘 터지면 아니면 써먹거나 하면 그럼 나중에 600억, 700억, 800억 주고 팔 수도 있어. 그죠? 이건 선투자의 개념이야. 네. 연봉은 순수하게 비용입니다. 그렇지. 연봉은 비용이지. 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회수해?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레비가 똑똑하니까 나중에 내가 회수할 수 있는 이적료에는 돈을 좀 쓰되 회수가 불가능한 연봉은 주지 않죠. 그러니까 유망주들을 영입을 하고 좀 나이 든 선수들은 내보내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아니 이러니까 잘하는 선수들은 당연히 나가고 싶어 할 것이고 여기 오고 싶어하는 이름급 있는 선수들도 요 주급 체계 보고 안 올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저기 이제 은돈벨레 대팔이 안 되던데라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피 보는 경우도 그러다가 이제 망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고요. 뭐 잭팟 터져서 좋은 금액으로 파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전체 켜주시고요. 어떨 것 같아요, 무버지는? 저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소니 어떻게 될 것 같아? 뭐 일단은 그래도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토트넘에 남고 싶어하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현재까지의 흐름 자체는. 근데 만약에 이제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은 손흥민 선수가 재계약 의사를 계속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그때는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자, 그러니까 이거야. 그냥 소니는 한 2-3년 원했는데 토트넘이 1월에 그냥 저희 1년 연장할 수 있는 옵션 발동합시다. 이제 나머지 주고 그대로 두고 그렇게 하면 소니가 달라질 수 있다. 약간 왜냐면 이게 속상한 건가? 많이 그랬거든요. 다른 팀들의 이런 사례들을 보더라도 선수들이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자존심이 상하면서 조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은 손흥민 쪽에서도 이적 움직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또 무조건 1년 연장 옵션은 어떻게든 간에 발동할 가능성이 높은 게 1월에 발동을 하잖아? 그러면 계약이 또 1년 6개월 남는 거야. 네, 그러면 그렇죠. 내년 여름에 이적을 하더라도 레비는 손흥민의 이적료를 챙길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발동은 시킬 거예요. 재계약을 하건 아니면 발동을 시키건. 그렇지. 예. 그냥 풀어주진 않을 거예요. 레비가 절대. 그럼요. 그냥 코스만으로 풀어주면은 그러면 손흥민 데려갈 팀들은 저는 충분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공짜면은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보스만으로 안 풀겠지. 그러니까요. 안 풀겠죠. 레비가 절대 안 풀겠죠. 무조건 이적료가 생기는 방향으로 풀 텐데 난 그래서 저도 첫 번째는 소니는 가능하다면 토트넘에서 더 뛰는 걸 바래요. 가능하면. 그런 것 같아. 형 입장. 손흥민이 그럴 것 같다? 네. 뭐 지난 여름에 잠깐 봤을 때도 느낌은 그랬고. 그렇게 바라는데. 근데 만약에 상황이 여차여차하고 그러면 이적료가 어쨌든 토트넘은 남기를 원할 거잖아. 이적료가 발생하는 금액이 있다면 돈이 있다면 아마 유럽 내 이적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손흥민의
그 지금 나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땐. 그렇죠. 왜냐면 레비가 절대 싸게 팔지 않을 거예요. 싸게 절대 안 팔 거예요. 예. 아무리 1년 남았어도 케인도 1년 남은 상태에서 그렇게 팔았는데. 그렇지. 그때 1,700억이었나? 1억 유로. 말도 안 되는 돈이었잖아. 그래서 그러면 제 느낌은 뭐 중동은 뭐 안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유럽도 그런 상태에서 감당할 수 있는 데가 저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전 그래서 만약에 이적료가 발생한다면 미국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그냥 추측이에요. 안 된다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면. 그러니까 남는 게 첫 번째 옵션인데 간다면 미국 가능성이 좀 있을 수도 있다 나중에는. 왜? 북중미 월드컵 있잖아. 그렇게 묶어서 가볼 수 있죠. 메시가 미국 간 이유가 그렇지. 월드컵 준비하려고 였거든요. 다음 월드컵도 나오겠다라고 하면서 미국을 갔는데. 근데 그건 나중에. 이거는 1월 상황 보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거 보면서 나중에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이지 뭐 지금 당장 그걸 고려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 이적 관련된 이야기 싹 한번 훑어봤는데 진짜 내용 새로운 사실 되게 많아요. 네, 오늘 한번 싹 정리해드렸습니다. 하도 많이 물어봐 주셔가지고 요거는 종합적으로 한번 좀 다뤄봐야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네.